안녕하세요. LA의 비투쇼입니다. 지난 영상을 내보내드리고 추가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자료들이 보여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LA의 비투쇼입니다. 지난 영상을 내보내드리고 추가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자료들이 보여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의 새로운 세금 관련 과세 기준이 발표가 되었는데요. 테크 회사들 그리고 암호화폐 관련 회사들에게 굉장히 불리할 걸로 예상이 되는 그러한 정보들이 담겨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개발을 하고 있다면 5년 이상 개발을 할 때 이걸 비용 처리를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개발에 대해서 5년 이상이 넘어가면 이걸 처리를 못하도록, 그리고 해외에서 개발을 하고 있다면 이것도 불리하게 적용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많은 회사들이 이제는 미국을 떠나야 하지 않을까, 강제되는 거죠. 이렇게 자꾸 딴지를 걸고 못 살게 굴고 비합리적인 방법으로 이런 법안들을 만들어내고 진행을 한다면 결국은 미래 혁신에 뒤처지는, 도태되는 상황이 펼쳐지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안타까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암호화폐 관련 이런 개발, 이런 것들의 지원이 필요한데 이걸 막아서는 그러한 행보. 코인 거래 관련해서도 미국은 세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화면에서 빨간색으로 표기된 나라들이 세율이 굉장히 높은 나라들, 그리고 오렌지 색깔이 적정선 중간 정도, 그리고 초록 색깔은 세금이 없는 나라들입니다. 미국, 캐나다, 브라질, 호주 이런 나라들은 세금이 굉장히 높습니다. 중국도 여기 포함이 되어 있네요. 그런데 한국은 여기 포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코인 과세한다고 발끈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한국에 계시는 분들. 그런데 미국에 비하면, 또 다른 나라에 비하면 한국은 굉장히 양호한 편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도 이렇게 제도화의 과정에서 형평성에 맞추어서 국민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끌어간다면 참 좋겠죠. 자, 이제는 정치인들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대선 후보로 나설 걸로 기대하고 있는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이분은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조카입니다. 그리고 론 디산티스, 플로리다의 의원이죠. 이 두 사람이 패드 나우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림에서처럼 CBDC, 패드 나우, 이걸 박박 찢어버리고 있는데 발끈하고 있다. 트위터에서 이 사람의 입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패드 나우가 CBDC를 향한 첫 단계가 아니라는 주장은 암호화폐에 대한 적대적인 브로드사이드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꾸준한 공세를 알지 못했다면 더 쉽게 소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번역이 좀 이상한데요. 이 패드 나우는 바이든 행정부의 암호화폐에 대한 적대적인 공세의 연장선이다라고 이해해 볼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2008년부터 2022년 사이에 연준은 소수의 큰 은행과 파트너십을 맺고 15년 동안 10조 달러, 10세기의 부를 인쇄를 했다. 결국은 은행가를 위한 bonanza다. 은행가들을 위한 정책들을 펴나가고 있다. 연준은 한통속이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는 이 거품이 항상 터질 때, 그러니까 연준이 인쇄해내는 그러한 돈, 은행들과 연대해서 만들어내는 거품들, 무작위로 찍어내는 돈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거품들이 터질 때 스플래터 구역에서 탈출 경로를 제공합니다. 탈출구가 될 수 있다. 백악관은 은행들과 충돌하여 우리 모두가 수익과 통제의 거품에 갇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행들이 결국은 백악관과 한통속이 되어서 우리 모두가 수익을 올릴 수 없도록 거품에 갇혀 있도록 한다. 달러의 거품 안에 갇혀 있도록 이런 패드 나우, CBDC 연장선이 되어서 우리를 암호화폐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한 공세다라고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열변을 토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분은 민주당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이라고 해서 무조건 암호화폐를 공격하는 것만은 아니다. 어쨌든 열린 세계관을 갖고 있는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응원을 해봅니다. 자, 이제는 홍콩 소식입니다. 홍콩이 블록체인 라지스틱은 물류 시스템, 배송망, 배송 네트워크 이런 것들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블록체인을 사용해서 치고 나간다, 리더가 되겠다라는 포부를 밝히고 있습니다.
메어스크 트레이드 렌즈란 프로젝트가 실패를 했는데요. 그런데 이 프로젝트는 포기하지 않고 지금도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홍콩이 이제는 우리가 선두로 나서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 트럭이 물류 창고에서 물건을 싣고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선적이 또 비행기로 여러 이런 유통 경로를 추적하는 데 있어서 블록체인처럼 좋은 게 없습니다. 비슷한 프로젝트를 구현하고 있는 게 비체인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이 벌써 어느 정도는 검증이 되었는데 이제는 홍콩이 대놓고 앞서 나가겠다. 중국에서 밀어주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리고 홍콩의 재무장관이 웹3 채택에 적절한 시간이 지금이다 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폴찬 재무장관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최근 암호화폐의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이제 웹3 기술을 발전시킬 때라고 말했습니다. 뭔가 긴박감이 넘쳐지는 홍콩의 빠른 행보가 아닌가. 대세의 흐름이, 시대적 흐름이 이제는 이쪽으로 가고 있지 않나. 시대적 요구가 느껴지고 있죠. 여러분들도 느끼고 계시죠? 그런데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또는 다른 연대하고 있는, 작당하고 있는 이런 무리들과의 이해관계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한다면, 시대의 요구를 거스리는 행동을 한다면, 그런 선택을 한다면 역사적인 대가를 치러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부디 지도자들이 바른 선택을 해야만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잘 뽑아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기회가 오시면 꼭 지도자들을 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비트코인 소식을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비트코인의 50% 이상이 지난 2년 동안 움직이질 않고 있다. 그러니까 장기 투자자들이 꼭 붙들고 존버를 하고 있다.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움직이고 있지 않은 비트코인의 양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여기 이 부분을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가 2016년입니다. 2016년부터 이 장기 보유량이 급격히 늘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나서 2017년에 큰 상승이 찾아왔습니다. 비트코인의 상승과 함께 장기 투자자들 이 보유 물량이 거래가 되면서 수익 실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2020년에 들어서면서 또 이 수치가 급격하게 오릅니다. 2020년에 무슨 일이 있었죠? 반감기가 있었고 2020년 말부터 급격한 상승이 있었습니다. 2021년 상승과 맞물리면서 이 보유량도 살짝 줄어들죠. 수익 실현을 하는 모습. 그리고는 이 양이 횡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부터 2023년에 들어서면서 쭉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다음에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이러한 모습으로 연결이 되어야 할 텐데 아직까지 그래왔듯이 또 역사는 반복하게 될까요? 자, 장기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꼭 붙들고 홀딩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다 수익 구간에 있을까요? 지금 유통되고 있는 모든 비트코인의 75%가 수익 구간입니다. 그리고 22%가 손실 구간에 있고요. 3%는 본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장기 투자자들 2년 이상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 다 수익 구간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팔지 않고 붙들고 있다.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미래에 대한 기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을 0.01개 이상 보유하고 있는 지갑의 개수가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1개 이상 보유자, 이것도 역시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잠깐 여기를 줌인해서 보자면 이때가 언제죠? FTX 사태. 이때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추락을 했는데 이때가 기회다. 저점 매수 기회를 이용해서 비트코인 보유자들이 급격하게 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거부할 수 없는 시대적 요구, 이런 것들을 함께 느껴보았는데요. 그리고 그 기대에 부응하며 앞으로만 전진하고 있는 비트코인, 그리고 우리들의 코인들, 우리들의 투자도 거기에 맞추어서 함께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거기에 맞춘 커다란 결실이 함께 해야만 하겠죠. 그 결실의 순간까지 우리는 인내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야만 하겠습니다.
그날을 고대하며 벅찬 가슴으로 마무리 인사드립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